안녕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을 불러온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오늘은 늘 듣기만 하다 특별히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 인생은 평범했어요. 그냥 홍기가 차서 그때 만나고 있던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른들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라 굴곡 없는 삶을 살아왔죠. 그리고 그때가 제 인생의 전성기였는지 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잘 되었답니다. 친정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구 공장을 했었기 때문에 전 미술을 전공하여 친정 부모님을 도와 가구 디자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작게 하던 공장이 저의 성취욕으로 인해 점점 확장되어 갔었죠. 너 덕분에 매출이 엄청 올랐어. 고맙다. 이 가구 공장 네 아빠랑 나이 들면 서서히 접어야지 했는데 네가 가업을 잇는다고 하니 얼마나 좋았는데. 사실 네 아빠가 엄청 아끼던 공장이잖아. 그리고 네가 사업수완이 오죽 좋아? 에이, 엄마 아빠가 터를 잘 마련해놨지. 난 그냥 거기에 수저만 얹은 거고. 그래도 잘 되고 있으니까 내가 더 고마워. 엄마 아빠가 뒤에서 좀 뒷받침해줬어? 아마 이렇게 조건 좋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엄마 아빠 고마워요. 결혼은 했지만 사실상 제 사업이었기 때문에 친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어요. 결혼을 했지만 일 욕심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그런 저를 시댁과 남편은 오히려 응원해주며 용기를 주었답니다. 평범한 직장인인 남편은 사업을 하는 저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현명한 남편이었고, 시댁 또한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엄마, 이 사람 가구 공장 매출이 작년에 비해 엄청 올랐대요. 진짜 사업수완 대단하지 않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열심히 하셨긴 했는데, 그래도 당신이 진짜 사업가 체질인 것 같아. 아마 난 절대 못할 거야. 안정적인 게 제일 좋거든. 우리 큰며느리가 똑소리 나잖니. 그리고 넌 안정적인 걸 좋아하고 오히려 대비 효과 때문에 더 잘 맞는 거란다. 그러게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은 안정적, 나는 성취형.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맞는 거지. 나도 자기가 대단하거든. 아쉬울 거 없는 삶이었고 탄탄대로의 삶이었어요. 남편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형제 간의 우애도 굉장히 좋았을 뿐만 아니라 저와 동서 간의 사이도 각별했습니다. 항상 바쁜 저 대신에 동서가 늘 이 집안의 대소사를 챙겼거든요. 큰며느리로서 항상 집안을 못 돌본다는 죄책감도 있었지만 동서가 정말 잘해주었기도 했고, 시어른들도 바쁜 저에게 전혀 부담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었던 계기도 되었던 거예요. 모두 다 고마운 사람들 뿐이었어요. 동서, 미안해. 내가 진짜 동서 볼 면목이 없다. 설거지는 내가 다 할 테니까 푹 쉬어. 이 많은 음식 하느라 힘들었지? 내가 그래도 집에서 전이나 이런 것들 해온다고 해온 건데. 아휴, 동서가 한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네. 미안해. 아니에요. 형님이 오죽 바쁘신 분이겠어요? 저 다 이해해요. 제가 워킹맘들을 얼마나 존경하는데요. 평생 전 살림만 해가지고 나가서 일이나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감 갖지 마세요. 집에 있으니까 하는 거죠, 뭐. 그래도 그게 아니야. 동서가 일 안 한다고 해도 집에서 노는 거 아니잖아. 살림하고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말인데, 이거 헤어살롱 티켓이거든? 동서 집 근처지? 주말에 시간 될 때 머리나 하고 기분 전환 좀 시켜.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 어머, 역시 저 생각해주는 건 형님밖에 없네요.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형님 복이 많은지.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이 집에 시집와서 형님을 만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니까요. 감사해요, 정말. 절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말이죠. 아유, 이해심 많은 둘째나, 항상 당연하게 생각 않고 미안해하는 첫째나, 우리 며느리들이 최고다. 정말 기특해. 늘 집에서 살림만 하는 동서를 챙기는 것도 저였어요. 제가 일을 하느라 조금 가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그에 대해 동서에게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양심 없게 모든 일을 동서한테 떠넘기고 딱 현금으로 모든 걸 커버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고, 늘 시댁 모임일 때면 집에서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어느 정도의 음식은 만들어서 가지고 갔답니다. 동서 혼자 하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 모습 때문에 시어머님은 저를 더 예뻐하셨던 것 같아요. 모든 노력하는 모습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분이었거든요. 아유, 너는 일도 하면서 뭘 이런 걸 만들어 와. 나랑 둘째랑 하면 되는데. 어쨌든 네 정성 하여튼 알아줘야 한다. 아니에요. 제가 큰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다 해야죠.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다 챙기고 싶은데 시간이 진짜 없네요. 괜찮아. 네가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지 다 아는데 뭐. 네 동서 집에서 놀잖니. 그럼 그냥 나랑 하면 되는 거야. 에이, 그건 아니죠. 동서가 집에서 그냥 노나요. 살림하고 애 보고 매일 음식하고 진짜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오히려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죠. 전 오히려 동서가 더 대단하고 진짜 존경스러운걸요? 어머, 아니에요. 형님이 더 대단하시죠.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집에서 뭘 한다고. 전 신경 쓰지 마세요. 하여튼 그네 마음씨 정말 그리 비단결같이 고우니 네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거다. 술술. 가끔 민망하게 어머님이 너무 저만 챙기는 게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혹시라도 소외될까 늘 동서를 챙겼답니다. 한 번은 동서가 울면서 저녁에 전화가 왔고 서둘러 일을 마치고 동서를 만나러 갔을 때 진지하게 동서는 이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던 동서네 부부였기 때문에 동서의 폭탄 선언에 머리가 아찔하고 내가 뭘 도울 게 없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 정말 이혼할까 봐요. 형님네처럼 살고 싶은데 이 사람은 매일같이 술만 퍼먹고 하는 것도 없이 그저 저만 쥐잡듯 잡아요. 모르셨죠? 늘 형님네 보면 하하허허 좋은 사람인 척. 저 진짜 우울하거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머, 몰랐어, 동서. 진짜 힘들었겠다. 서방님 그럼 일을 아예 안 하시는 거야? 그때 일 간뒀다고는 들었는데.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도 안 하고 매일 술만 퍼마셔요. 저 진짜 살고 싶은 낙도 없고 애들만 아니면 끝내고 싶어요. 공과금은 밀렸지. 돈은 안 벌어오지. 저보고 어쩌라는 건지. 그렇게 무책임한 인간이랑 끝내야 맞는 건데 저 어쩌면 좋아요? 아, 어떡하냐 진짜. 내가 뭘 어떻게 해줄까 동서? 서방님이 내가 뭐 얘기한다고 듣겠어? 일단 오늘 나한테 다 털어놔봐. 일단은 생활비가 가장 큰 문제예요. 돈이 없으니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자꾸 싸우게 되고요. 진짜 미치겠어요. 그래, 그렇겠지. 아우, 진짜 안타깝다. 동서, 그만 울어.
내가 다 마음 아프려고 해. 우리 이 위기 어떻게든 헤쳐나가 봐야지. 하염없이 오는 동서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일단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로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동선이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일하는 가구 공장에 서방님을 취직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일단 동선에 가장 필요한 현금을 먼저 주었답니다. 제가 주기에도 어느 정도 큰 금액이었고 친동생네 부부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니 아까울 게 없었어요. 동선은 그 현금을 보면서 연신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머, 형님, 이렇게 큰 돈을 계좌로 싸주시다니 진짜 감사해요.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니야, 내 동생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아까울 게 없지. 그리고 서방님이나 동서나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 일단 밀린 공과금이랑 애들 학원비에 보탰어.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어. 아, 내가 다 미안하다. 난 그런 것도 몰랐잖아. 감사합니다. 이러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형님한텐 참 갚아야 할 게 많네요, 정말. 아, 그리고 혹시 서방님 우리 가구 공장에 취직시키면 어떨까? 해보지 않은 일이라 좀 힘들 순 있겠는데 그래도 당장에 동선의 생활비라도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취직이 쉬운 것도 아니고. 어때? 나도 이런 말 하긴 조금 조심스럽긴 해. 어머, 저희야 좋죠. 감사해요. 사실 애 학원비에 지금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마냥 놀고만 있으니 제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만. 역시 형님한테 얘기하면 뭐든 해결될 줄 알았어요. 정말 솔로몬이세요. 고맙습니다. 아니야. 내가 도움이 된다고 하니 나야 고맙지. 그럼 서방님한테는 내가 이의 통해서 얘기할게. 괜찮지? 또 동서랑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동서도 곤란할 거 아니야. 일단 이렇게 말 맞추고 시작하지 뭐. 너무 상심해 마. 그래도 태생이 성실하신 분인 거 우리 잘 알잖아. 서방님도 잠깐의 방황일 뿐이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해보자. 동서 힘들지? 힘내. 그렇게 시동생은 제 가구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사실상 전공이 아니다 보니 썩 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형을 생각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집의 불안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서방님이 돈을 가져다 주니 언제 그러냐는 듯 동서는 노후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같이 일하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저에게 늘 고마워하고 저를 잘 따랐던 동서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인지 저에게 늘 불만만을 말했거든요. 형님, 이런 부탁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이해가 형님 시동생인데 회사에서 직책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어? 직책? 아, 우린 직책 같은 거 없어. 엄마 아빠도 그냥 직원들이랑 같이 대등하게 일하시는걸? 왜 직책이 필요해? 그래도 가우가 안 살잖아요. 명색이 시동생인데. 그냥 직책 하나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야 직원 관리하기도 편할 것 같은데. 형님이 이제 대표니까 그런 것쯤은 해줄 수 있지 않나요? 형님, 제가 존경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발요. 아, 미안. 아무리 대표라도 그런 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동서 마음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곤란할 것 같아. 미안해. 아,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이렇게라도 말씀드리면 형님이 재고라도 해보실 줄 알았는데 역시 남이긴 하네요. 그럼
월급 좀 인상해 주시면 안 돼요? 저희 애가 둘의 외벌이인데 아무래도 월급이 너무 짜서 조금 빠듯하긴 하거든요. 서방님이 원하는 거야? 아니면 동서가 원하는 거야? 솔직히 경력이 없고 이 정도 월급이면 진짜 많이 주는 거거든.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뭐 알겠습니다. 전 그래도 형님을 언제나 제 친언니처럼 생각했는데 역시 말끝을 흐리면서 묘하게 기분 나쁘게 하는 동서였어요. 사실 동서와 지낼 때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묘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고 같이 일을 하는 내내 동서는 저에게 특히 급여적인 부분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같이 일을 하게 되니 저의 연매출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하는 일이 잦아졌고 피곤해지는 일이 급격히 많아졌어요. 얘기 듣기론 매출 장난 아니라면서요? 형님 근데 너무 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족인데 저희만 가족으로 생각한 것 같네요. 원래 가족한테 제일 잘해야 하는 건데 지금 형님은 형님 배만 불리는 꼴이니 참 마음이 그렇네요. 동서, 말 함부로 할래? 내가 저번부터 많이 참았는데 매출은 나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지난번부터 월급 때문에 그래? 나 진짜 동서 이런 모습 낯설다. 지금 같아선 괜히 서방님이랑 일하자고 한 것 같아. 본색 나오시네요. 전 친언니처럼 믿고 따랐는데 그놈의 감투 씌워주는 일이 뭐가 그렇게 힘든 건지. 솔직히 형님네 부모님 언제까지 그 일 하시겠어요? 이제 믿을 사람이라곤 제 남편뿐이 없을 텐데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니에요? 공사 구분이 안 되는 동서와는 말이 통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적인 일로 마음이 복잡할 때 하필 경제 사정도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승승장구했던 제 사업 홈쇼핑과 이제 곧 계약하고 방송도 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그때 갑작스러운 가구 디자인의 유출로 인해 모든 게 무산되고 만 거예요. 전 그 유출된 것이 어이가 없었고 홈쇼핑은 물론 일단 지금 온라인상에 가구를 올려놓은 것들을 다 내려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제 디자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홈쇼핑에 판매를 할 목적으로 재고 수량을 훨씬 많게 찍어냈던 물품 때문에 저희는 그 물량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고 결국 부도 처리 수순을 밟게 되었어요. 사람 망하는 건 한순간이었고 제 욕심으로 욕심 없이 소소하게 일하시던 부모님이 피해를 본 것 같아 정말 죄송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절 더 걱정하고 신경 써주는 부모님과 남편이었어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야. 일단 이 위기 잘 헤쳐나가자. 사람이 어떻게 상승 곡선만 타겠니? 너무 낙담하지 마. 미안해. 내가 욕심부려서 문까지 닫게 하고 내가 꼭 일으킬 게 엄마. 일단 지금은 어쩔 수가 없네. 미안해. 나도 도울게. 당신 혼자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완전 빚더미도 아니고 이 정도 빚은 금방 재기할 수 있을 거야. 전 백방으로 다시 회사를 살리기에 급급했어요. 그 무렵 저랑 같이 일을 하던 서방님은 진작에 회사의 안 좋은 소식을 눈치채고 일을 그만둔 상태였고 얘기를 듣기론 동선의 친정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땅이 팔리면서 동선은 돈방석에 앉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와 갑작스럽게 삶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남한테 돈을 절대 꾸면 안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았는데 사람이 한기에 부딪히니 이리저리 손을 뻗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에게 생각나는 사람은 동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 부탁을 하였어요. 돈 얘기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닌데, 동서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번 물류건만 해결되면 정상화 되거든. 정말 미안한데 돈 좀 꺼줄 수 있어? 신원은 확실하잖아. 이번에 동서가 도와주면 은인이라고 여기면서 살게. 부탁해. 어머, 형님이 저한테 아쉬운 소리 할 때가 있네요. 기가 막혀라. 이건 동영상으로 찍어놔야 하는데 언제 또 형님이 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겠어요. 근데 어쩌죠? 제 철칙이 절대 동거래는 안 하는 거라. 미안하지만 안 되겠네요. 그래 뭐. 본인 신념이 그렇다고 하니 내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네. 그래 알겠어. 어쩔 수 없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 이제 제 기분 좀 마셨어요? 늘 잘 나가는 형님 뒤에서 제가 얼마나 그림자 같았는지 형님은 모를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이 오니 제 기분이 다 좋은데요? 형님 망한 건 안 됐지만 어쩌겠어요? 이제 그냥 돈 걱정하시며 사시는 수밖에. 참 안 됐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딱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사적인 연락은 하지 말아주셨음 해요. 불편하거든요. 뭐? 무슨 뜻이야? 지금 우리 집이 망했다고 이제 거리를 두자고 하는 거야? 그리고 참 악담한다 진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네, 원래 이런 사람인데 그동안 숨기고 사느라 혼났어요. 얼마나 형님이 질투나던지. 근데 이제야 제자리 같네요. 동서는 그동안 저에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하면서 제가 처한 이 상황을 비웃었습니다. 정말 바닥을 쳐보니 알겠더라고요. 진짜 내 편과 내 편을 가장한 척 있었던 인간들을 말이죠. 전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었고 화도 낼 힘이 없었어요. 사실 그전 서방님과 일했을 당시부터 동서의 본 모습을 간간히 보았기 때문에 정말 큰 충격은 아니었고 이로써 제가 사람을 정말 잘못 보았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절대 믿을 인간 없다고 생각하며 제 멘토를 더 부여잡게 되었죠. 그 시간에 빨리 유출범을 잡아 모든 걸 제대로 돌려놔야겠다고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2년이 흘렀고 완전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던 때였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정말 맞더군요. 우연히 집 근처에서 2년 동안 절 손절한 동서네를 마주치고 말았고 동서는 절 보자마자 화색이 돌더라고요. 보아하니 제 꼴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말 궁금해하는 얼굴이었어요. 어머, 형님 아니에요? 아니, 이 동네는 웬일이시래? 어머님한테 듣기론 아직도 그전보다 지지부진하다던데. 그래? 뭐 마음대로 생각해. 나 동서 같은 사람이랑 별로 말 섞고 싶지 않거든. 그냥 모른 척 지나가 주라. 우리가 그렇게 얼굴 보면서 안부 물을 사이는 아니잖아? 동서 보니까 알겠네. 아직까지 살만한 거. 늘 죽상이더니 달라 보여. 그런가요? 이제야 제 인생 제 전성기가 온 거죠. 형님만 잘 살라는 법 있나요? 원래 저같이 고급지게 생긴 사람은 다 생긴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이 동네에 저흰 이사 가려고 여기 매물 보러 온 거거든요. 형님, 여기 70평 구경만 해볼래요? 형님한텐 그림의 떡이지만 그래도 얼마나 과거가 그립겠어요. 저랑 같이 과거로 한번 떠나보실래요? 웃겨. 어디 집 보러 온 건데? 혹시 저기 동서가 가리킨 집 말하는 거야? 그럼 니들 여기 집주인 구경 한번 해볼래?
제 말에 빠르게 굳어지는 동선의 부부였어요. 서방님도 거의 동서편에 서서 저희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남편과도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은 지 꽤 오래 되었거든요. 그렇게 우애 좋았던 형제였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제 말에 동서는 빠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묻더라고요. 누가 봐도 제가 망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형님이 이 집 주인이라는 식으로 들리는데 맞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머님한테 듣기론 아직도 일어서지 못하고 그 자리 그대로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누가 보면 꼭 집주인 행세를 하는 것처럼 아주 웃기네요. 어머님한테 굳이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 또 시샘 살 일 있니? 나 제기했어. 다행히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디자인한 제품이 히트쳤거든. 우리 사이 이렇게 된 거 어머님도 뻔히 아는데 동서한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싶었겠어? 사람 앞일 모른다. 그렇지? 여기 내가 전세 놓은 집이야. 보아하니 매매는 아니고 전세 보러 왔나 본데 잘 구경하고 가셔. 난 공가사는 확실한 사람이니까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전세금을 올린다거나 하진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천천히 둘러봐. 기가 막혀. 아니, 제기를 했다고? 어떻게 당신이 제기를 할 수 있어? 그럴 리가 없는데. 그 빚이 얼만데 도대체. 나 사업수완 좋은 거 알잖아. 투자자들 잘 만났어. 참, 누구는 나 그렇게 등한시했지만 오히려 투자자들이 날 믿어주더라. 제가 제기를 했다는 말에 동서는 안색이 싹 바뀌었고 집주인이 저라는 말에 또 한 번 좌절한 얼굴이었어요. 참 가까이 있었을 때 저런 모습을 왜 몰랐었는지 정말 제 발등을 찍고 싶었죠.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일이 밝혀졌어요. 2년 전 제 디자인을 유출해 타 업체에 공유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서방님이었던 거예요. 중국으로 유출됐다, 어디 나라에 유출됐다 등 사실 디자인 유출을 한 사람은 잡기가 힘들다고 했지만 제 디자인을 판매한 사람이 술술 불더군요. 내부 소행일 거라고 확신했는데 서방님일 줄이야. 2년 동안 그 범인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이렇게 가까이 범인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큰 충격에 휩싸였고 오히려 남보다 가족 간의 핏줄이 더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서방님, 어떻게 된 거죠? 동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서방님이 진짜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놀랍네요.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요? 난 서방님네 어려울 때 정말 안타까워서 최선을 다해 돕고 싶었는데 진짜 너무하네요. 이럴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땐 미쳤었나 봐요. 더 큰 돈이 눈앞에 있으니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마침 이 사람도 계속 부추기고. 제가 형이랑 형수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니 진짜 무슨 말을 해도 용서가 되진 않겠죠? 배신감 때문에. 당연하죠. 동서 핑계대지 마세요. 그냥 한통속이니까. 그럼 그때 부자가 됐다는 게 땅이 팔려서가 아니라 제 디자인 유출을 해주면서 받은 돈이겠군요. 긴 말 필요 없네요. 백날 입으로 말해봤자 뭐 느끼는 게 있겠어요? 법으로 해결하죠. 형수님, 제발 그냥 묻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사실 뭐 제가 항상 마음 편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힘들어진 이유 다 이것 때문이었고 이 일 때문에 저희 외면하던 게 서방님네예요. 본인들이 다 저질러 놓고
망하기만을 바랬던 것처럼 말이죠. 절대 그냥 못 넘어가요. 서방님이 뿌린 죄 알아서 달게 받으세요. 그게 속죄하는 길이니까. 전 바로 고소를 하였으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했어요. 참 법이 뭔지 가족 간에는 아무리 횡령사기라고 하더라도 법으로 그 죄를 물을 수 없더군요. 하지만 제 피해액이 워낙 큰데다 디자인 유출로 인한 건이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거의 졸도 직전이었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네가 사실이냐? 네 형수 회사 망하게 한 장본인이 너란 말이야? 아니 참 어떡해. 네 아들 맞나 싶어. 정말 네가 그런 거야? 죄송해요. 아무리 애엄마가 부추겼어도 제가 형이랑 형수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뭐 내 탓을 해. 당신도 동조한 거잖아. 웃긴다 진짜. 비겁하게 내 탓만 하시겠다?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입 다물어. 너네는 아주 서로의 탓만 하고 진정 잘못한 걸 모르지? 나도 첫째네 하는 거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 벌 달게 받아. 알겠니? 고양 것들. 그러니까 너네가 안 풀리는 거야. 그 돈으로 호요식 해봤자지. 이미 그 돈은 다 날렸잖니? 디자인을 유출한 대가로 받은 돈은 이미 흥청망청 다 써버린 서방님네 부부였어요. 그리고 소송은 길어졌습니다. 남이 아니라 형제 사건이라 그런지 제가 원하는 판결도 안 나왔고요. 그저 소에게 벌금만이 떨어졌어요. 제가 피해 입었던 것은 막대했지만요. 하지만 남의 눈에서 눈물 내면 본인은 피눈물 난다고 하던가요? 법으로서 크게 벌을 받지 못했지만 동선에는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돈으로 큰 돈을 벌려다 막대한 사기를 당하고 말았고 결국 서방님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동선은 아차있는지 절 찾아왔습니다. 아주 불쌍한 얼굴을 하고 저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더라고요. 형님, 제발 한 번만 도와줘요. 저랑 우리 애들 진짜 이러다 큰일 나요. 친정이 잘 사는 편도 아닌데다가 이도 지금 쫓기는 판국에 제가 어찌해야 할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동안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거 다 아니까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웃긴다. 동서 나 힘들 때 뭐라고 했어? 그냥 똑같이 얘기할게. 내 철칙이 동거래는 절대 안 한다는 주의라 어쩔 수 없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얼굴 마주 볼 사이는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인데 서방님이 쫓기든 깜빵을 가든 난 알 바 없으니까 알아서 해결해. 동서의 그 잘난 주둥아리로 뭘 못하겠어? 사람 앞일 참 모르지? 그때 너의 호화로운 생활이 영원할 줄 알았니? 떳떳한 돈으로 살았던 것도 아니었으면서 뻔뻔하게끔 본인이 일군 것처럼 지금 벌 받는 거야.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그때 머리에 뭐를 맞았나.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빌게요. 빌지 마. 마음 안 변하니까. 그리고 다신 보지 말자. 어머님 때문이라도 완전히 연을 끊을 순 없겠지만 이도 다신 안 보고 싶어 해. 그냥 지 죽은 듯 살아.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대더라. 본인들이 남 아프게 한 만큼 거두는 거지. 그럼 이만 일어설게. 형님, 정말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테니까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에게 돈을 조금이라도 빌려달라고 한 동서였지만 전 단칼에 거절하였고 동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뭔지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동서의 자식들이 눈에 밟혔어요. 부모를 잘못 만난 죄로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이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전 그렇게 남편과 상의 후 철저히 조카들을 위해 서방님의 가장 큰 빚을 조금 변제해 주었고 숨 쉴 구멍은 만들어 주었습니다. 절대 화해의 제스처가 아닌 정말 조카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저 역시 이 돈을 갚으면서도 썩 유쾌하진 않았어요. 제가 성인고자가 아니니 정말 조카들만 생각하고 해준 것이었거든요. 정말 고맙다. 자식이 뭔지 네가 내린 결단을 존중하면서도 둘째내가 마음 아팠거든. 내가 너 볼 면목이 없어. 그렇게 너 힘들게 한 못된 것들인데 막상 저걸로 산다고 하니 내가 도와줄 형편은 안 되고 참 말도 못하고 끙끙댔거든. 아니에요. 서방님이랑 동서 보고 해준 게 아니라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애들이 안 됐잖아요. 어머님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동서네랑 화해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한텐 원수들인 건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고마워하시지 않아도 되세요. 고맙다. 나도 진짜 그 녀석만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데 당신은 오죽했겠어. 내가 더 잘할게. 미안해. 그때만 생각하면 핏줄이고 나발이고 연을 확 끊고 싶다가도 저렇게 쫓기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정말 안 좋았거든. 면목 없어.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천성이 모질지 못해서 그 꼴은 보지 못하겠더라. 참, 나도 이런 내가 싫은데 어쩌겠어. 그 일이 있고 나서 동선에는 남은 빚을 갚기 위해 맞벌이를 하며 전전긍긍하고 살면서 저에게 조금씩 빚을 갚고 있답니다. 아직까지 매끄러운 사이는 아니지만 동서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 걸 깨달았는지 저를 보면 납작 엎드리기도 해요. 형님, 이거 제가 만든 전병인데 좀 드셔보세요. 제가 뭘 해드릴 건 없고 이런 것밖에 못 해드리네요. 드실 거죠? 아니, 됐어. 독을 탔을지 누가 알아? 동서 아수라 백작이잖아. 그 시커먼 속을 내가 또 어떻게 믿고 먹겠어. 이런 건 안 줘도 돼. 죄송합니다. 제가 면목이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저희 숨쉴 틈을 만들어주셨는데 뭐라도 해드려야 할 것 같고. 됐고, 그냥 열심히 일해서 빨리 갚아. 그리고 난 아직 동서 얼굴 껄끄럽거든. 이렇게 우리 오는 날 어머님네 안 왔으면 해. 네, 그러도록 할게요. 언젠가 형님이 마음 풀리시는 날 꼭 말씀해 주세요. 전 이제 정말 형님을 존경하고 모실 거거든요.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동서가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절대 안 믿어. 나한테 동서는 이제 이 정도의 인간이야. 아직까지 껄끄러운 관계지만 그래도 차츰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최대한 사람 마음에 상처 내고 싶지 않은데 그때 충격이 너무 커서 용서가 되질 않네요. 다행히 빨리 원상복구를 해서 지금 제 사업은 아직도 잘 되고 있지만 그때 일만 생각하면 동순애를 용서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전 제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느끼는 점은 사람 믿지 말자. 그리고 남의 선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자예요. 또한 제가 이번 역경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계속 일을 부딪혀 나가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모든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언제쯤 동서애가 용서가 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동서와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마음도 있어서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이 글을 쓰면서도 그때 일이 참 우프기도 하네요. 다시 한번 남을 믿지 말란 경각심을 가지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접하면서 많이 공감하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저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똑똑하고 착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남자친구와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친정과 시댁 모두 반대를 했지만 저와 남편은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컸죠. 그래서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살림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했어요. 남편 또한 어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쓰는 일들밖엔 없었죠. 고단한 삶이 이어졌지만 저희 가족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루에도 웃음이 끊이는 날이 없을 정도로 서로 행복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승호가, 우리 비록 가족들이 찬송하는 결혼은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 말고 우리들만 보고 잘 살자.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할게. 너랑 우리 아들 주혁이를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일할 거야. 여보, 고마워. 당신도 하고 싶은 거 많을 텐데 정말 고생이 많아. 내가 더 잘할게. 나보다 당신이 더 힘들지. 친구들은 이제 다 대학 다니고 놀러도 다니는데 아이 돌보느라 자기 시간도 못 갖고 있잖아. 주혁이 조금 더 크면 당신 좋아하는 여행 실컷 갈 수 있도록 해줄게. 조금만 참자. 말만이라도 정말 고마워. 사실 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 당신이랑 우리 주혁이가 내 보물이야. 다른 것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금전적으로는 빠듯하고 힘들었지만 우리 세 가족만 있다면 항상 행복한 시간이 유지되는 듯 했어요. 그렇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고 남편은 아이가 3살 때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저도 놀랐지만 시댁에서는 더욱 놀라셨죠. 남편은 저와 아들인 주혁이에게 인사도 하지 못한 채로 슬프게도 그렇게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아이가 3살 때 남편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시댁에선 저를 아들 잡아먹은 며느리라며 연락도 받지 않으셨죠. 어머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애들 아빠 가고 나서 당장 아이 먹일 밥도 없어요. 아니 넌 여기가 어디라고 오니? 아들 잡아먹은 애가 뭐가 이쁘다고 와? 당장 안 꺼져? 어머님, 저는 아니더라도 아이 보고서라도 조금만 도와주세요. 나한테 손주가 어디 있어?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 시댁에 찾아가 보았지만 오히려 저를 보면서 분노를 하셨어요. 자신에게는 손주가 없으시다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겠다 생각이 들었죠. 친정 역시 가난한 상황이라 도와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결국 저는 아이를 데리고 홀로 안 해본 일 없이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허드렛 일, 잡일 모두 밤낮 없이 했어요. 아이가 어려서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을 때면 등 뒤에 업어서라도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할 때까지 정말 바쁘게 지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던 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불길이 갑작스럽게 번지게 되면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갔지만 저는 갇히게 되었어요. 겨우 구출이 되어서 나왔지만 그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고 나서
오랜 시간 통증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저에게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생계였어요. 제 몸이 아픈 것보다 아이 걱정이 더욱 컸죠. 그래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함에도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얼굴의 일부분인 화상 자국이 남아있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화들짝 놀라기도 했어요. 어떤 곳에선 화상 때문에 일을 줄 수 없다는 곳들도 많았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쓸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너무나 착하고 바르게 커주었어요. 그은한 사춘기도 없었던 아들이었거든요. 공부를 정말 잘하고 학교에서도 상위권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화상 자국으로 혹시나 나를 창피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한 번도 학교 근처로 아이를 데리러 가지 않았지만 아들은 오히려 저를 아무렇지 않게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주기도 했어요. 엄마, 엄마, 왜 거기 있어? 학교 앞에서 기다리지. 아, 그냥 여기가 편해서. 학교는 잘 끝났어? 어, 엄마, 난 괜찮으니까 학교 앞에도 오고 학교에 상담도 와. 엄마, 나는 엄마 얼굴 예뻐. 엄마 얼굴 신경 쓰이지 않아? 어, 괜찮아. 엄마는 지금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숨고 있지 말고. 아들은 항상 저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어주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제 얼굴이 불편할 수도 있었지만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죠. 그런 아들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들 대학 학비도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명문대도 포기하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했던 일도 있었네요. 주혁아, 오늘 선생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대학 진학 때문에 말이야. 선생님은 명문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네가 안 간다고 얘기했다면서? 그래도 선생님은 더 좋은 학교에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는데 왜 다른 곳을 지원하겠다고 한 거야? 아, 엄마, 다른 건 아니고 그냥 그 대학에 가고 싶어서 그런 거야.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 대학 입학을 하면 성적으로 장학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맞니? 어, 그건 맞는데, 엄마, 그래서 거기 가고 싶은 건 아니야. 주혁아, 엄마는 주혁이가 가고 싶은 대학으로 갔으면 좋겠어.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말이야. 엄마가 지금까지 열심히 잘 모아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모아둔 것도 잘 쓸 수 있게 해주면 좋겠구나. 엄마, 나는 어딜 가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 엄마는 아들 믿고 있지. 그렇지만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을 돈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겠지? 주혁이가 어디를 가고 싶던지 엄마는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건 돌아가신 아빠도 원하는 일이야. 아들과의 대화 끝에 아들은 명문대로 진학을 결심하고 열심히 공부를 한 끝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서 장학금도 받게 되었죠. 아들은 법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활 동안에도 아들이 학업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들은 대학생활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때 처음 저는 아들을 혼내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성인이고, 아르바이트 할 수 있어요. 주혁아, 엄마는 공부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물론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겠지. 그치만 주혁이가 원하는 길이 있잖아. 엄마가 그걸 지원해주는 것도 엄마의 일이야. 다른 것보다 제 용돈은 제가 알아서 벌어서 쓸게요. 엄마도 일하는 시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아들, 엄마 아직 젊어. 지금 젊을 때 일을 해야지. 이제 졸업하고 일 시작하면 평생 일해야 하는데 지금은 공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주혁아?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는 그대로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저 역시 아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들에게 너의 길을 가라고 얘기를 해주었고 아빠도 모두가 바라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소한 일들이 있었지만 아들은 열심히 자신의 길을 갔고 로스쿨에 진학을 하고 나서 시험을 보고 임용까지 모두 합격을 한 뒤 검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행복했어요. 아들의 졸업식 날, 저는 제 화상 흉터가 신경이 쓰여서 멍발치에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지만 아들은 정말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신경 쓰일 수도 있고 창피할 수 있었던 저의 모습을 아들은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죠. 그 이후로도 아들은 검사가 되고 집에 보답을 하겠다며 월급을 통째로 주겠다고 한 적도 있었지만 저는 아들이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엄마, 이제 일 다 그만둬. 내가 앞으로 엄마 평생 먹여 살릴게. 아들, 엄마는 엄마고 아들은 아들이야.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거고 네 삶은 네가 살아가는 거야. 누가 책임져 주지도 살아주지도 않는 일이니까 엄마 삶은 엄마가 잘 꾸려 살게 해줘. 아니야. 그동안 엄마가 날 키워줬는데 내가 이제부터라도 보답하게 해줘. 엄마는 아들이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는 아직도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정말 힘들어서 못할 때까지는 알아서 일하면서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월급을 가져다 주지 않아도 돼. 다만 엄마는 이제 엄마의 할 일은 거의 다 한 것 같아. 그러니 사고 치지 않고 열심히 아들의 삶을 살아가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들은 용돈도 챙겨주려고 했고 집도 이사를 해주겠다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을 거절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아들의 삶이 더 길고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어요. 저 또한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들의 도움을 지금부터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아들이 검사로 지내게 된 그 후로 저는 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라곤 아들의 결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검사가 되고 난 후 처음 아들은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법원 근처 카페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주혁 씨 여자친구 손민주라고 합니다. 어머, 반가워요. 우리 주혁이랑 얼마나 만났다고 했죠? 네, 이제 1년 되었어요. 어머님,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너무 좋네요.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곱고 예쁜 분인지 몰랐네요. 정말 반가워요. 주혁이 말로는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네, 주혁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님. 허락해 주실 거죠? 그럼요. 나는 우리 주혁이가 좋다면 다 괜찮아요. 우리 집은 보다시피 나와 주혁이밖에 없어요. 아, 저희 집은 부모님 모두 계시고 여동생 있습니다. 부모님은 복지관을 운영하고 계세요. 며느리는 처음 보는 날부터 싹싹하고 밝았어요. 아들은 여자친구 부모님도 좋으신 분이신 것 같다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 화상 자국이
혹시나 사돈댁이 불편해하시진 않을까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아들은 이미 이야기를 해둔 상황이라고 했어요. 주혁아, 혹시 내 얼굴 화상 자국에 대해서는 얘기했니? 아무래도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면 나도 혼주로 참석을 해야 하니까 이건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다가 상견례 할 때 알게 되면 많이 놀라시지 않을까? 엄마, 걱정하지 마. 이미 여러 번 얘기해 드렸고, 민주 부모님께서도 다 알고 계셔. 거기다가 괜찮다고 하셨어. 아, 그러니? 그래도 이 정도인 줄 모르시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엄마, 나는 엄마 화상자국 하나도 신경 안 쓰여. 오히려 혼자서 나 이렇게 키우려고 고생하다가 생긴 상처이고, 사고 때문에 생긴 건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이상하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다 말씀드렸고, 이번에 민주가 왔다가 가면서도 얘기했을 거야. 그래, 그러면 다행이지만 민주는 어떻대? 괜찮다고 해? 아, 그럼. 엄마는 어때? 엄마는 주혁이가 좋다고 하면 괜찮지. 엄마 신경 쓰지 말고 결혼하면 둘만 잘 살면 돼. 알지? 사실 그동안 먹고 사느라 화상 흉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상 때문에 잘리면 어쩌지 걱정을 하는 것 외에는 이걸 빨리 치료해서 없애야 되겠다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전부터 치료를 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니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첫 인사를 드리는 날이라 깔끔하게 차려입고 예약된 식당으로 향했어요. 아들과 먼저 도착을 해 기다리다 보니 사돈댁 식구들이 오시더라고요. 아유, 안녕하세요. 저는 주혁이 엄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 엄마예요. 민주 아빠입니다. 네, 처음 민주 양 봤을 때 정말 곱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님 아버님을 닮아서 그랬나 보네요. 아, 그런가요? 긴장을 한 채로 인사를 나누고 앉으니 뭔가 사돈댁 식구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는 걸까 싶었지만 식사 자리 내내 불편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아들 역시 표정이 좋지 않았고 식사가 마무리가 되는 도중에 아들은 잠시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안사돈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화상 자국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20년도 더 되었네요.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조금 심하죠? 네, 화상 자국이 있다고 하길래 그냥 약간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심하네요. 네. 그래도 화장도 하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게 아픈 건 아니라서요. 네. 그 혹시 예식날은? 괜찮습니다. 화상 자국이지 아픈 건 아니라서 참석할 수 있어요. 혹시 저 혼자 참석하는 게 신경 쓰이셔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지? 아유, 답답하네, 진짜. 그 화상 자국. 솔직히, 이렇게 심한 줄 알았으면 결혼식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을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딱 보이는 얼굴에 전체적으로 화상 자국이라니요. 들어오면서 얼마나 놀랬는지. 네? 화상 자국 있는 거 다 아신다고 하신 거 아닌가요? 알았죠. 알았는데, 솔직히 이 정도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애들 결혼식인데 그걸로 참석하시려고요? 아니, 제 꼴이 어때서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놀래요. 그 정도 화상이 심하면 화장으로 가려지겠어요? 그 얼굴로 예식날에는 참석 마세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 그럼 예식 망치실 거예요? 애들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얼굴로 예식 참석하면 오신 하객분들은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다들 손가락질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식은 잘 치르게 해주셔야죠. 저희는 사돈 참석 안 하는 걸로 알고 가겠습니다. 아니, 저기요. 아무리 그러셔도 이러시는 건 아니죠. 예비 사돈댁에서는 처음부터 저의 얼굴을 보고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사돈댁에 인사를 가면서도 어머니가 화상이 있으시다 설명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특히나 예비 며느리는 그날 집에 인사를 오고 나서 집으로 가 저희 얼굴 때문에 예식이 고민이 된다고 털어놓은 듯 했어요. 예비 며느리와 밖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들어오면서 저에게 예식을 참석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가는 안사돈을 보게 된 아들은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엄마, 나 민주랑 결혼 안 할 거야. 혹시 엄마 때문이야? 엄마는 신경 쓰지 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전신 화상을 입은 사람을 보는 일도 흔한 게 아니니까 놀라셔가지고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섣부르게 생각하지 마. 아니, 엄마, 나는 결심했어. 솔직히 민주가 엄마를 안 보고 갔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저렇게 나오신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나. 주혁아, 엄마 괜찮아. 그리고 엄마랑 결혼하는 게 아니고 민주랑 결혼하는 거잖니. 그러니 너랑 민주만 생각해. 아들은 그날 이후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보아도 아들의 결심은 바뀌지 않았어요. 아들이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고 파혼을 통보하자 사돈댁에서는 난리가 난 듯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집에도 찾아오고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까지 해오면서 파혼만은 막아달라고 했죠. 그렇지만 누가 들어도 부탁을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 민주 엄마예요. 주혁이가 갑자기 파혼을 통보했다고 해서요. 네, 저도 들었습니다. 아무리 민주가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는다고 해서 혹시 주혁이랑 얘기를 좀 해보셨나요? 네, 제가 많이 얘기를 해봤지만 마음이 달라지진 않네요. 아니, 엄마란 사람이 이런 일륜지 대사를 그냥 이렇게 망치게 두실 건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 얼굴 때문에 저희가 불편하다 얘기를 한 거잖아요. 미안하시진 않으세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다 좋은데 어머님 얼굴 때문에 예식만 참석하지 말라고 한 건데 그것 때문에 파혼한다잖아요. 그럼 어머님께서 나서서 마음 돌리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안 했던 거 아니고요. 말을 했지만 주혁이 마음이 그러한 걸 제가 어떻게 돌려놓습니까? 노력 안 하신 건 아니세요? 아니,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봐도 놀랄 수 있잖아요. 뒤에선 주혁이한테 이런 말 들었다면서 오는 소리 하신 건 아니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결혼하겠다면서 먼저 추진했던 주혁이가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답니까? 사돈댁에서는 마치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상처를 받아 파혼을 종용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너무나 황당했지만 저 역시 제 화상 자국이 아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많았죠. 다시 한번 아들에게
내 상황을 얘기해 보았지만 아들의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주여가, 파혼한 거 정말 바꿀 생각 없어? 엄마, 난 지금 결정 잘했다고 생각해. 시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아들, 지난 30여 년간 정말 열심히 너를 키웠어. 맞아. 그러면서 사고로 화상도 입게 된 거고. 그렇지만 이게 네 탓도 아니고 그 누구의 탓도 아니야. 이건 그냥 내가 감당하는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야. 그렇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어. 화상 자국이라는 게 나도 내 얼굴 보면서 놀랄 때가 있으니까. 엄마는 거울을 볼 때만 엄마의 얼굴을 보지만 나는 평생을 엄마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어. 그 세월 동안 나는 한 번도 엄마의 얼굴이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가장 자주 봤던 내가 불편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거야? 엄마, 나는 엄마가 정말 고생하고 힘들게 날 키워왔던 걸 다 알고 있어. 이건 나를 위한 선택이기도 해. 아들은 단호한 얼굴로 지금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아들의 태도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돈댁과 예비 며느리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저희 집까지 찾아와 이야기를 하며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 제발 주혁 씨 마음 좀 돌려주세요. 주혁 씨 엄마 말이라면 다 듣잖아요. 여러 번 이야기를 해봤지만 주혁이 마음이 단호해요. 내가 말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아니, 안 하신 건 아니세요? 얼굴 화상 그거 얼마나 심한지는 알고 계세요?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화상 때문에 참석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신 거라면 참석할 거라고 주혁이한테 얘기를 하고 그때 돼서 아프시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아들을 속이고 싶진 않은데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요? 이보세요. 아드님 다음에는 이런 일 없을 것 같으세요? 솔직히 홀어머니의 외아들인데 누가 이 집구석에 시집 오려고 하겠어요? 거기다가 아들은 효자에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엄마는 화상 자국에 벌이도 편변치 않지. 평생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하는 집안에 누가 시집을 오겠냐고요. 이번에만 예식만 잘 넘어가게 해주면 저희도 다른 거 불편하지 않다니까요. 네,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냥 예식 참석하겠다고 하시고 나중에 몸 아파서 못 가겠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안사돈과 예비 며느리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까지 결혼을 시켜야 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들이 파혼을 결정한 것은 나에게 한 태도도 있겠지만 예비 사돈댁의 생각을 보고 결심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두 사람을 보면서 정말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한 사과가 아닌 다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저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말을 듣고 나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에게 계속해서 설득을 했어요. 기가 막힌 얘기를 듣던 와중에 문이 열리더니 아들이 갑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밖에서 안사돈과 예비 며느리가 하는 얘기들을 다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아들은 울분을 토해냈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저 이 결혼 안 합니다. 저희 집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주혁 씨, 그게 아니고. 아이고, 지혜가, 그게 아니라, 사돈, 무슨 얘기 좀 해보세요.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저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얘기할 부분은 없을 것 같네요. 당장 가주세요. 주여가, 잠시 얘기 좀 들어봐. 그래, 주여가. 일단 얘기를 좀 해보자. 민주 어머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그게 아니라, 사실 저번에 한 얘기도 사과도 할 겸 예식 참석하시라고 말하려고 왔어. 예식 참석이요? 아까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시잖아요. 저희 엄마한테 그날 아파서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하라고 한 거 아니세요? 아니,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하시란 말씀은 아니었어. 그게 그거 아닌가요? 저 민주랑 더 이상 결혼 진행 안 합니다. 아들은 태도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혼란 끝에 예비 며느리와 안사돈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아들의 분노는 더욱 컸던 모양이더라고요. 며칠 후 아들은 밖에서 점심을 같이 먹자며 불렀습니다. 자리에 가보니 아들 직장 동료분들이 모두 계셨죠. 아, 저희 어머니세요. 이번에 잠시 일을 쉬시고 계셔가지고 같이 점심 하려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파혼하게 되면서 어머니도 상심이 크셔가지고 당분간 같이 식사 좀 하겠습니다. 아, 네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주여가, 나는 너랑 둘이서 점심 먹는 줄 알았어. 이렇게 다 계신 줄 알았으면 안 올 걸 그랬다. 아니, 엄마. 내가 너무 엄마를 사람들한테 소개를 안 해준 것 같아서. 아, 저희 엄마가 저 키우시느라 사고로 화상을 입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파혼도 하게 됐지만 저는 사실 이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거든요. 다른 분들은 좀 신경 쓰이시나 보더라고요. 어머, 그런가요? 어머, 저도 괜찮은데요. 근데 이것 때문에 파혼하신 거세요? 아, 네. 그쪽에서 저희 엄마께 결혼식 참석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요, 뭐. 아, 그렇게 됐습니다. 아들은 무슨 일인지 직장 동료들에게 결혼식 진행을 그만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왜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안사돈이 장애인 복지관에서 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편견 없이 일을 하는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상황에서는 누구보다 편견을 갖고 대했던 것이죠. 예비 며느리였던 사람이 직장 근처에서 가게를 하고 있었고 사돈댁도 지역에서 봉사로 상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안사돈의 복지관에는 그동안 계속 있었던 지원들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죠.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안사돈은 저에게 전화를 해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쪽이 소문 내신 거죠? 네? 무슨 소문이요? 저희가 그쪽 화상 입은 것 때문에 예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런 소문이 있나요? 제가 무슨 이유로 소문을 내겠습니까? 그럼 누가 얘기를 하나요? 제가 무슨 일을 하시는 줄 알면서 그딴 소문을 내신 거예요? 도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사과는 이미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소문을 내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파혼도 그쪽에서 먼저 하신 건데 저희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소문 제가 만든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짓도 아니고 사실인데 뭐가 문제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는 건 그만큼 심한 말을 했다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언제 그런 심한 말을 했어요? 아,
심한 말을 한 적 없으시다고요? 그럼 누군지 소문이 나도 상관없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소문 좀 그만 내주세요. 저희 복지관 문 닫게 생겼어요. 소문은 제가 낸 게 아니라 도와드릴 게 없네요. 그리고 복지관 운영하신다면서 그렇게 편견을 갖고 말씀하신 건가요? 참 대단하시네요. 아니, 편견이라니요? 그쪽도 부모니 제 마음 알 거 아닙니까? 그쪽 아드님이 화상 입은 사돈댁에 장가 간다 해도 그러실 건가요? 아마 저랑 다를 바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니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강 대표님 아시죠? 이번에 저희 아들 결혼한다고 해서 무척이나 좋아하셨거든요. 저 예전부터 후원해 주신 분이신데 민주 어머님도 아시더라고요. 강 대표님이요? 아니, 물류기업 강 대표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번에 결혼식도 참석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쉽게 되었네요. 그동안 열심히 후원했던 복지관이 오만과 편견에 휩싸인 관장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면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지역 내에서는 복지관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기 시작했죠. 결국 관장직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지나가다 보니 예비 며느리가 운영하고 있었던 가게도 임대를 내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아들은 그날 이후 파혼에 대한 결정은 자신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직장 동료들 있는 자리에서 파혼 얘기를 꺼낸 거야? 이렇게까지 소문이 날 거라고 생각해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엄마에게 내가 엄마가 부끄럽지 않고 불편하지 않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한 얘기였어. 사실 엄마도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엄마한테 하는 얘기 듣고 많이 속상해했잖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걸 엄마에게 말해주고 싶었어. 엄마는 열심히 살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왜 보이는 것만 보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어. 아들, 고마워. 아들만 엄마의 삶을 알아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들은 응징을 하기 위해서 한 고의적인 행동은 아니었지만 아마 그 사람들의 무례한 행동들이 그만큼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 아들은 정말 착하고 고운 아가씨를 만나고 있습니다. 저와도 종종 만나 밥을 먹기도 하는데 그 아가씨 역시 저를 편하게 생각을 해주어서 고맙네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홀로 아들을 키우며 힘든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아들을 키웠다면 잘 키운 거 맞겠죠? 나중에 남편을 만나게 된다면 지금까지 잘 키웠다 칭찬해주면 참 좋겠네요.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오늘 제 남편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고 살아왔었는데 더 이상은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 현재 남편의 상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말이 15년이지 일수로 따지면 5,475일을 얼굴 보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원래 일반 회사원이었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이 함께 식당을 운영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일손을 도울 수밖에 없었어요. 은근히 눈치가 보이고 나중에 물려주신다는 시부모님의 말에 저도 어느 정도는 식당 운영 방법을 배워야 힘들지 않다면서 저를 설득시키셨죠. 제가 살면서 식당에서 장사를 하게 될 거라곤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었지만
그래도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딸 둘 낳고 환경에 맞게 육아와 식당 일을 병행하면서 정말 땀 흘리며 삶을 보내왔었는데 시부가 음식 배달을 나가시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시는 불행이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집안의 제일 큰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서 저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었어요. 장례가 끝이 나고 남편의 태도는 예전보다 더 심해지고 있었죠. 결혼을 해도 철이 덜 들어서 언제나 시부에게 욕을 먹고 살면서 항상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잡아주셨지만 더 이상 시부가 곁에 없어지니 남편은 고피가 풀린 듯 안 좋은 행동들을 계속해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시모도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었어요. 매일 시부의 눈치만 보며 살아왔던 남편이 눈에 가시 같은 시부가 안 계시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었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쳤었어요. 술을 먹어도 곱게 먹으면 되는데 꼭 옆 테이블 사람과 시비가 붙었었죠.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노름은 당연했고 술집 여자들과도 거침없이 놀면서 시부에게 억제당했던 걸 해소라도 하는 듯 망나니처럼 행동을 해왔었죠.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상황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직원이 있어도 시모 혼자 관리하는 건 역부족이었고 저도 딸이 둘이나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시모와 그동안 손발을 맞춰왔었고 함께했던 좋은 추억들이 많았는데 남편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놓치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다시 자리를 잡아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시모와 저는 묵묵히 남편을 기다려주며 현실에 놓인 일부터 처리하기로 했었죠. 그렇게 피눈물 쏟으며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벌써 40대 중반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살아왔었고 딸들도 머리가 어느 정도 커서 그런지 자기 아빠를 창피해하면서 거리를 두었어요. 아빠 없는 애들로 만들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몇 번이나 하소연을 했었는데 변하지 않는 모습에 저도 조금의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행동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뿐이겠지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더니 한 달이 넘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식당 일을 도우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시모도 그렇고 저도 그런 남편을 보고 있으면서 무언가 심경에 변화가 온 것 같다며 좀 더 지켜보기로 했는데 남편은 한 달이 지나 3개월 동안 한결같이 식당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시부가 살아 계셨을 때 보여주었던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는 건지 남편이 또 다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왜 변화가 왔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생활 하는 것도 지쳤고, 질려서 좀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집안일 좀 신경 쓰겠다는 건데, 무슨 문제 있어? 그렇게 해준다면야 우리야 너무 좋지. 당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동안 우리가 당신이 제자리로 돌아오길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이제라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다면 정말 다행이다. 나는 당신이 하루 이틀 도와주다가 또 그만둘 줄 알았는데 벌써 3달째 식당 일에 신경 써주고 있잖아. 당신 도움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많은 힘이 되는지 알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라고. 나는 집안의 가장이고 우리 엄마와 당신이랑 애들을 지켜줄 의무가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그동안 무관심했던 것 뿐이지. 솔직히 계속 신경 쓰고 있었어.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 배달 다녀올 테니까 당신이 홀 좀 봐줘. 남편의 행동은 당연한 건데 그동안 삶이 너무 힘들었었는지 조금의 변화에도 너무 고마웠었어요. 한 사람이 집안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고 시모와 저도 한층 밝아진 얼굴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애들도 아빠가 갑자기 이상해졌다며 적응을 하지 못할 정도였지만 자상해진 아빠의 모습이 싫게만 느껴지지 않았는지 어색한 미소를 띠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저희 가족은 남편이 완전히 마음을 바로잡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그동안 얼어 있었던 마음이 녹게 되었어요. 그토록 바라고 꿈만 같았던 삶이 저에게 찾아와서 너무 행복했었는데 항상 방심할 때 또다시 일이 터질까봐 불안한 마음도 함께 공존했었지만 남편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남편이 가족과 함께 외식도 자주 데리고 가고 시부가 세상을 떠난 뒤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 없었는데 남편의 도움으로 여기저기 좋은 곳도 구경할 수 있었어요. 이런 사소한 행복이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까지 흐르더군요. 그만큼 간절히 원했던 삶이 저에게 보상처럼 주어지는 것 같아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은 걸 원했던 건지 남편의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고 저희 가족은 엄청난 배신감에 피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겪어왔던 남편의 행동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동안 즐거웠지? 나도 사람인지라 양심은 있어서 당신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거든. 그래서 좋은 추억 하나 정도는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6개월간 당신을 위해 봉사를 한 거야. 그토록 바라던 삶이었는데 한 번쯤은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배려해줬으니까 당신도 이제 애들 데리고 그만 살 길 찾아가는 게 좋겠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뭐 잘못 먹었어? 그동안 즐거웠다니. 나랑 지금 끝내자는 건 아니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야.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나도 가식적인 모습으로 연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적당히 해줬으니 그만 미련 버릴 수 있잖아? 언제까지 빈대처럼 붙어 있을 건데? 나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 당신이 상상하고 있는 그런 저급한 행동은 단 한 번도 한 적 없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당신이랑 깔끔하게 이혼하고 정식으로 고백해야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 뒤가 깔끔해야 나를 받아줄 것 같아서. 이런 느낌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를 만큼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내가 무작정 당신이랑 이혼을 하는 것도 참 미안하더라고. 그동안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뼈 빠지게 일만 해왔는데 조금의 감정도 없이 내치는 건 나도 조금은 미안해서 추억 하나 정도는 만들어줘야 괜찮을 것 같아 너한테 시간을 투자한 것뿐이야. 당연히 이혼을 하기 위한 밑거름이었지만 당신한테는 꽤 좋았잖아? 언제 이런 감정 느껴보겠어. 그래도 내가 너 데려왔는데 남편 역할은 한번 해줘야 나도 찝찝한 느낌 없앨 수 있고 너도 내가 좋았던 남자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딱 여기까지만 하자. 애들은 당신이 키우고 양육비는 걱정하지 마. 원하는 조건은 웬만해서 맞춰주도록 할게. 당신은 그냥 나랑 이혼만 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최근 6개월간 당신은 나와 이혼을 하려고 보인 행동들이었단 말이야? 그동안 식당에서 뼈 빠지게 일만 해왔는데 바로 내치기는 미안해서 잠깐 놀아준 것뿐이었어? 차라리 이럴 거면 아예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이혼하자고 하지. 애들한테는 왜 그런 행동을 보인 거야? 맨날 아빠가 지금만 같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아?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동안 살면서 애들과 여행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 그래서 좀 잘해준 것 뿐이야. 좋은 아빠였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앞으로 살면서 그 기억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나쁜 아빠보다 그래도 좋은 아빠로 남는 게 낫지 않겠어?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네가 지금 우리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아? 다른 여자한테 고백하고 싶어서 나한테 잘해주고 이혼하겠다고? 정말 너처럼 나쁜 놈은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을 거다. 그런데 6개월간 당신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면서 실수한 부분이 하나 있네. 나 지금 임신했어. 오늘 가족들 전부 모여서 외식할 때 얘기하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당신한테 먼저 털어놔야 되겠네. 이제 어쩔 거야?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아이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당신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생겼어. 애들한테 그렇게 상처를 줘놓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은 아이한테는 아빠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가게 하겠다는 거야? 어쩜 당신은 모든 것들이 전부 쓰레기인 거야? 이럴 거면 왜 나를 선택했어? 당신만 안 만났어도 이렇게까지 살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내 인생 책임져. 지금 임신을 했다는 거야? 이건 나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인데. 어쩔 수 없네. 뱃속에 있는 아이 것까지 양육비 쳐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인생이 그런 걸 어쩌겠어.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안 그래? 저는 남편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어요. 그런데 남편과 저와의 대화를 시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려다가 전부 다 듣고 있었고 그 뒤에는 애들까지 있었습니다. 시모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달려와 남편의 멱살을 잡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습니다. 애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너무 큰 충격으로 인해 아랫배에 심각할 정도로 통증이 생겨 소파에 주저앉아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데 더 이상 남편과 싸울 것도 없을 것 같아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네요. 시모는 저를 부추기며 방으로 들여보낸 뒤 남편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절대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을 굳혔는지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면서 다른 사람과 새롭게 시작하겠다며 집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시모도 많이 놀라셨는지 땅을 치며 오열을 하셨고 집안 전체가 눈물바다가 되는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죠. 아무것도 바란 것 없이 그저 행복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싶었는데 그것조차 얻지 못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6개월간 보였던 모든 행동들과 자상한 웃음들은 이별을 위한 준비였다는 게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더니 며칠 뒤 한쪽 손에 서류 한 장을 들고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예상했던 대로 이혼 서류길래 그 자리에서 바로 사인해 주었어요. 남편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지 바로 사인한 저를 보며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죠. 결국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더 이상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어요. 함께 살아온 세월이 서류 한 장에 서명하면서 모든 게 끝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일을 하고 있자 남편이 그런 저를 보더니 당황했는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이제 우리 집안과 상관도 없는데 왜 식당에 붙어 있는 거야? 당장 안 나가? 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고. 무슨 계획?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이혼해 줬잖아. 나는 이제 가족으로서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직원으로서 사장님한테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당신이 나한테 주는 양육수당으로는 애들 먹여 살리기도 힘들고 뱃속의 아이도 한창 자라고 있어서 음식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사장님이 내가 걱정된다고 한동안 곁에 있어주길 바라시네.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오늘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 소개해 준다고 했는데 제 말을 안 들으신 거예요? 너 당장 안 나가?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내 인생 말아먹을 작정이야? 당신은 내 인생 말아먹다 못해 짓뭉개 놨는데 나는 당신이 잘 되길 바라야 하는 거야?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했어. 어차피 남남이라 더 이상 주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겠다는데 당신이 나를 막을 필요는 없잖아?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당신의 인생에 참견할 테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보세요? 네, 수혜 씨. 저예요. 오늘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아무래도 저녁 약속을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내일 제가 좋은 곳에 데려갈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그럼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누가 먼저 무너지고 싶은지 보고 싶은 거냐고. 직원 주제에 지금 멀뚱히 서서 뭐하고 있어? 빨리 일 안 해? 너 정말 갈 때까지 갈 작정인 거니? 요즘 얘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아? 산부인과에 가니까 유산기가 있다고 하더라.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너 때문에 점점 몸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굳이 오지 않겠다는 거 억지로 데려와서 밥 좀 먹이려고 하는데 너는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팔려서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유산기 핑계로 남의 식당에 와서 편히 놀고 먹고 가겠다는 거야? 내가 그걸 볼 것 같아? 밥값은 하고 가야지. 가서 불판이나 닦아. 아랫배의 통증이 멈추지 않아 최대한 휴식을 취했지만 상태가 더욱더 안 좋아져서 산부인과를 찾아갔는데 유산기가 심하다며 스트레스 받는 일을 자제하고 절대 안정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시모는 밥 한 끼 먹이겠다고 식당에서 이것저것 몸에 좋은 음식을 내어주셨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힘들게 입에 넣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온 거였어요. 시모도 워낙 정신이 없던 터라 남편이 그날 식당에 여자를 데리고 올 거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를 피해서 나왔어야 했는데 남편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똑같이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사태가 심각해지고 말았죠. 남편은 유산기가 있다는 저를 조금도 배려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기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거에 분노하고만 있었죠. 그렇게 안 좋은 대화를 계속해서 주고받던 도중에 남편이 유산기 핑계로 편히 놀고 먹냐며 밥값은 하라고 주방에 있던 불판을 저보고 닦으라면서 저를 발로 밀었고 그 순간 중심을 잡지 못한 저는 넘어지면서 아랫배에 엄청난 충격이 전달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불판 닦기 싫어서 깨부린다고 웃고 있었어요. 시모는 그런 남편을 보며 얼굴에 손을 올려붙였고 시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서 급하게 조치를 취했지만 뱃속에 있던 아이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지 결국 제 품에서 멀어지고 말았네요. 몇 달 동안 뱃속에서 자라던 아이를 떠나보낸 제 마음을 모르는지 병원으로 쫓아온 남편은 오열을 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왔어요. 원래 유산기가 있었다며. 걔는 원래 갈래였던 거야.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뽑아내고 있어?
당신도 솔직히 많이 버거워했었잖아. 안 그래? 40대 중반이 넘어서 아이를 가진다는 게 미련한 거야. 나도 얼마나 부담스러웠는데. 양육비는 굳어서 다행이네. 지금 애들이야 5년 정도만 있으면 성인이라 크게 부담이 없는데 뱃속에 있던 아이는 내가 20년 동안 양육비를 책임져야 하잖아.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했는데. 시기가 좋지 않았던 것뿐이야. 대신 병원비는 내가 대신 내줄게. 그게 아빠로서 할 말이야? 뱃속에 있던 아이는 당신 아이 아니었어? 어떻게 남보다 못한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동물들도 자기 새끼 잃으면 울부짖는데 당신은 차라리 잘 됐다고? 나는 절대로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법적인 절차대로 당신을 상대할 거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길 바래. 그리고 우리 2번 다시 엮이지 말자. 무슨 이깟딜로 법을 따지는 거야? 쓸데없는 데에 힘 빼지 말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시몬은 남편을 붙잡고 당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라며 못 나가게 막았지만 남편은 급하게 병원을 빠져나갔어요. 시몬은 저를 보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고 결국 태어난 저는 남편에게 죄를 물기 위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법적인 절차를 받게 되면서 임신을 하고 있던 저에게 보인 행동들이 의도적이었는지 실수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많이 달라졌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식당에 있던 손님들 중 단골 손님들도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증인이 되어 주셨고 핸드폰으로 손님들이 촬영한 영상들을 증거물로 제출하면서 점점 문제가 커지자 불안해진 남편은 저와 좋게 합의를 보기 위해 꽤 많은 조건을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듣고 있는데도 너무 어이가 없어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랑 그동안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혼해서 남남이라지만 그래도 정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할게. 그런데 정말 실수였다니까. 남들 말은 절대 믿지 마. 나랑 합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서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2번 다시 안 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얼마를 원하는데? 당신이 원하는 대로 뭐든 줄게. 내가 이 나이에 감옥에서 썩어야 되겠소? 그렇게 되면 애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목소리 높이면서 난리를 치더니만 점점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심적으로 많이 불안한가 봐. 감옥에서 썩고 싶지 않으면 평소에 잘하지 그랬어. 당신이 이런다고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될 거라 생각해? 내가 징역을 살게 되면 식당에 있는 우리 엄마는 어떡해? 그것도 생각해줘야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 아, 이번에는 효심 가득한 아들로 변하시겠다? 그런데 이거 어쩌지? 어머님도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 뭔지 알아? 당신한테 보여주려고 가지고 온 등기야. 이 안에 서류를 보면 어머님이 그동안 힘들게 운영하셨던 식당을 나한테 명의 이전하겠다는 서류거든. 내가 하도 받지 않으려 하니까 어머님이 이 서류를 등기로 붙였더라고. 당신이 한 행동들과 그동안 내가 며느리로서 인생을 바친 거에 대해 보상이라며 주신 서류야. 내가 서명하는 순간 당신에게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기야, 인생을 개차반처럼 살아온 당신에게 식당을 맡기는 것보다 나한테 물려주시는 게 훨씬 더 마음이 놓이시겠지. 당신한테 넘어가면 당장 팔아서 사리사욕에 채울 거 아니야? 그건 건들지 마. 아버지가 나한테 주시기로 했던 거라고. 네가 뭔데 우리 식당을 가져가겠다는 거야? 내가 좋게 얘기할 때 너도 적당한 선에서 끝내.
알겠어? 우리 집안이 그 식당을 얼마나 힘들게 이끌어왔는데 너까지 꽤 감히 가져가겠다고? 당신 빼고 모두가 힘들게 이끌어온 식당이지. 힘들게 벌은 돈 당신이 그동안 다 빼가서 흥청망청 쓰지 않았어? 내가 식당 주인이자 아들이니까 당연한 권리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식당은 절대 건들지 마. 내가 만약 징역을 살고 나왔는데 식당이 다른 사람으로 소유권이 바뀌어 있던지 처분이 되었다면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어.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망쳐놓고 당신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평생을 불안 속에 떨게 만들 거야. 저는 시모가 저에게 주신 식당의 명의 이전 서류에 사인을 했고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제 치맛자락에 매달려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자기가 힘들여 벌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식당이 없어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징역을 받고 올 테니 식당은 제발 놔두라며 돈 날 구멍이 없다고 앞으로의 삶을 걱정하고 있었네요. 결국 남편과는 조금도 합의하지 않았고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죄를 물어 징역 3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저에게 건네주셨던 식당 명의 이전 서류는 저 혼자 소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다시 시모에게 돌려드렸어요. 제가 받으려 하지 않자 시모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셨고 식당을 처분한 다음 그 금액을 저에게 주셨어요. 앞으로 애들한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받아주길 원하셨고 시모는 그날 이후 제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아들의 얼굴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저 또한 지금 현재 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시작하고 있긴 하지만 혼자가 되어버리신 시모가 걱정이 되네요.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세월이 있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셔서 불안하기만 합니다. 연락처까지 바꾸셨는지 전화도 받지 않으시네요. 만약 시어머니께서 제 사연을 보신다면 저에게 연락 한 통 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들도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눈물이 아닌 웃음이 가득한 삶이 펼쳐지길 바랄 뿐입니다.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이제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개차반 같은 성격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힘들게 할 줄 정말 몰랐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징역을 3년밖에 안 받았다는 게 너무 분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처벌을 내릴 수 있었다는 거에 감사할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혹시 저처럼 배우자 때문에 힘든 삶을 버티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삶은 소중하니까요. 언제나 행복하시고 가족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